자, 오늘 2월 20일 월요일 시장은 바이오와 게임주를 이용해서 코스닥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들어 올리는 주체는 안 봐도 뻔하지만 당연히 시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외국인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프로그램은 좋게 생각해 본다면 이걸 잘 이용했을 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참고 요소지만 나쁘게 생각해 본다면 영원한 수급이 아니라 단기간에는 결국에 빠져야 되는 수급입니다. 여기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결국에 빠져야 되는 수급. 최근에 에코프로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미 이 프로그램이 빠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간이 쭉 지났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전부 다 팔아먹고 나간 상태입니다. 자세한 수급을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출발했을 때가 정확하게 1월 3일인데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은 지금 플러스 21만 주, 최근에 들어온 6만 주를 제외하면 15만 주를 남기고 전부 다 팔았습니다. 초기에 들어온 양을 보면 엄청난 양이 들어왔는데 20만 주 플러스 12만 주, 32만 주, 그리고 53만 주 이렇게 많이 들어와 놓고 몰래 개인 투자자들 몰래 전부 다 팔아먹고 나가는 아주 단기적인 수급이라 볼 수가 있겠으며 최근에 무식하게 매수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당장에는 안 판다 하더라도 어쨌든 금융투자 수급처럼 나가야 되는 단기 수급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들은 프로그램의 단타로 인해서 차트가 붕괴되는 것들이 많지만 요즘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오늘도 HLB 이쪽에서 그냥 대놓고 160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엔 한번 사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오른 종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프로그램의 결정이라서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프로그램의 목적도 수익을 내는 것이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생각보다 잘 꼬이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에서는 끝까지 단기간에 빼먹기 위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리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개인들이 많이 꼬여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빗나갔을 때는 저는 언제라도 개인들한테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종목들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이 거래대금만 믿고 매수하고 싶다면 저는 최소한 차트라도 예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건 대놓고 신고가 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아주 예쁜 차트에서 또 이 고점의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순한 맛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까지 완벽하다면 지금 HLB도 만약에 신고가 상태였다면은 이 거래대금을 믿고 매수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망가졌던 차트의 종목이 좀 막말로 인위적인 수급으로 확 올라온다? 어차피 단기간에 나가야 되는 수급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당장 내일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들이 안 꼬이면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갑자기 너무 많이 꼬여버린다면 자신들 생각과 다르다면 당장 내일 이 160만 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이 프로그램에 내 소중한 돈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어떤 종목이 있을 때 내가 프로그램보다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면 절대 들어가지 마라. 이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가 그나마 프로그램과 동등한 위치거나 유리하다면은 들어가서 버틸 만한데 불리한 위치다? 그러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거래대금은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몰리긴 했지만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전에 좀 무너졌던 차트의 신고가가 아니라서 제 기준에서는 별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당일 종목을 꼭 찾아야 되나라고 장단점에 대해서 주절거려 봤는데 저는 오늘 다시 500만 원으로 돌아간다면이란 생각으로 영상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계좌인 하나하나로 끝나는 계좌에 500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해서 처음부터라는 이름으로 과연 내가 지금 다시 500만 원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본 계좌를 키울 때는 500으로 500을 벌어 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2배 500만 원 버는 시간 3개월. 이 지금 500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해봐야 될 것 같으며,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셨던 지금 안정을 찾아가지고 공격적인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냐라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 제 능력선에서 할 수 있는 매매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페인이 되는 매매는 안 하지만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매매는 전부 다 시도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친 듯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를 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의 변덕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예측하기도 어렵고 당장 내가 좋아 보여서 샀다가 매수하자마자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내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변덕을 또 방향을 맞추는 순간에는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만 만약에 이 방향을 완전히 틀려버린다? 그러면 그건 조정인지도 모르겠고 내려갔을 때, 반대로 갔을 때 그걸 버티기가 어려워서 예전같이 좀 적극적인 단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의 500과 현재 500 차이가 있다면 과거 500은 미수를 사용했습니다. 미수는 자기 그릇이 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500만 원대부터 그냥 미수를 밥 먹듯이 사용했습니다. 원래 깡통 차기 전에도 이런 금액으로 매매를 해봤으니까 그냥 미수, 매매할 때마다 미수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받쳐준다면, 또 감당할 수 있다면 미수는 충분히 사용해도 되겠지만, 내가 원래 매매를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500 넣어가지고 미수를 사용한다. 그거는 그릇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오버된 매매이기 때문에 자신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깡통 차기 전에도 그때 수천만 원씩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500으로 미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수를 사용했고 현재도 당연히 미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는 좀 치고 박는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단타, 미친 듯이 단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일 무조건 정리, 당일 정리, 이런 식으로 금액을 불려갔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런 매매를 하려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때는 지금보다는 좀 변덕스럽지도 않았고 수급만 잘 분석을 해도 잘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매매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떤 매매를 할 거냐면 당일 단타 정도는 당연히 할 것입니다. 대신에 전날 계획했던 종목 안에서만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당일 단타,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단일가 매수해서 오버나잇으로 수익. 오버나잇 한 다음에 갭상승으로 쉽게 수익이 나와준다면 바로 익절, 갭상승으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좀 꼬여서 시작한다면 잠깐 반등할 때 본전의 탈출, 그리고 별로 꼬이지 않고 그냥
들어간 가격에서 그대로 시작을 했다면은 한 번 시세가 나올 때 익절. 요즘 제가 본 계좌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버나잇에서 얻어가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오버나잇 쪽으로 수익을 올려볼 생각이고, 이 계좌에서는 스윙까지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과거에는 또 계좌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 500계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키운 다른 계좌랑 미래에셋 계좌도 신경을 써줄 것이기 때문에 계좌는 한 3개 정도 이거 포함해서 나머지 2개도 같이 활용을 할 거라서 이쪽에서는 완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주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단타 쪽은 무조건 이쪽에서 집중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계좌를 불릴 수 있는지 한번 저 스스로도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한 번씩은 했던 생각이라 꼭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자신까지는 없습니다. 원래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릴 수 있고 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괜히 이전 거는, 과거 거는 3개월 만에 불렸으니까 이것도 최대한 이 3개월보다는 빨리 불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될 것도 안 되면서 좀 꼬여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에는 경험이 매우 부족했지만 지금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분들에게는 뭐 무조건 여유 있게 매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고, 경험을 쌓는 매매도 저는 꼭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큰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적당히 손실 봤을 때 감당되는 금액 정도만, 그 소액으로만 깨지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매매는 저는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경험이 좀 쌓였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미친 듯이 단타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뭐 현재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상태라면,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상태라면 당연히 지금 이 까다로운 프로그램 때문에 머리 좀 썩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어떻게든 틈을 찾으려고 어떤 방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라도 알고 싶어서라도 무조건 단타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강하게 표현해서 돈 벌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소액이라도 용돈 벌면은 기분이 좋긴 하겠지만, 내가 소액으로 이걸 꾸준히 벌겠다, 소액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여러 가지 매매를 하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 수 있게 방법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내가 소액으로 돈을 번다 하면 당연히 소소한 즐거움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나중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액으로 돈을 벌던 잃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돈 버는 방식만 알게 된다면, 소액에서 돈이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방법을 안다면. 근데 이 방법을 알려면은 치고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매매를 더 해보고 당장에 이 소액으로 수익이 안 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괜히 소액으로 계속 돈만 쫓아다니려 하거나 아니면 소액이라고 그냥 막 운용하게 된다면, 막 지르고 뭐 정리매매 이런 거나 따라다닌다면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돈은 방법을 스스로 알게 된다면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내가 소액으로 돈을 불릴 줄 안다면은 돈이 불어나서도 그 불어난 돈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가능성이 무한한 주식시장에서 어디까지 성장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